미쳤나 봐. 사모님, 약은 챙겨 드셨어요? 비서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할 줄이야. 새벽 5시 성준혁 회장이 떠난 집은 또다시 텅 비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요. 식탁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도 없었죠. 가정부 이모는 출근 전이고 저는 그저 혼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부인, 나 싱가포르 갑니다. 한 달 정도요.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가 뭐였을까요? 명품 가방은 수북한데 손 잡아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거울 속 50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윤서진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검은 수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사모님, 회장님께서 이번 주 일정표 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딱딱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또 혼자 아침 걸으셨죠? 윤 비서가 건넨 종이봉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붕어빵이었어요. 갓 구운 판 냄새 가득한. 별것 아닌 간식인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따끈할 때 드세요. 사모님도 챙기셔야죠.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말 듣고 싶었구나.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윤 비서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정리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귓불이 살짝 빨개졌다는 걸.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다는 걸. 그날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설렐 수 있는 사람인 걸까? 그날 저녁 서재 스탠드가 고장 났어요. 가정부 이모한테 말할까 하다가 그냥 뒀죠. 어차피 내일 고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윤 비서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팔뚝에 핏줄이 살짝 올라왔어요. 스탠드를 만지는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1초, 2초 시선을 떼야 하는데 못 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들다니. 윤 비서는 항상 이렇게 다정하세요? 제 물음에 윤 비서의 귓불이 빨개졌습니다. 사모님만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며칠 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연락도 없었고 저는 또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죠. 윤 비서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어요. 정장이 비에 젖어서 어깨가 축축했습니다. 사모님,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그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윤 비서, 당신도 외롭지 않아요?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사모님이 웃으실 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회장과 함께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자일까? 회장님 내일 귀국하십니다. 집사황 실장의 말에 집안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윤 비서가 제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달랐어요. 사모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감정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무슨 소리예요, 윤비서? 회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희 사이를. 숨통이 콱 조여왔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회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였는지, 회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랍을 열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호텔 영수증들이 수북했어요. 여자 이름이 적힌 명품 구매 내역들. 심지어 사진까지.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참고 견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혼자 먹은 밥, 혼자 운 밤들, 아무도 안아주지 않던 그 시간들. 사모님, 그건. 윤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온 거죠. 윤비서, 부인 잘 모시고 있었나? 차갑게 웃는 얼굴. 저를 보는 눈빛엔 애정 따윈 없었어요. 그저 소유물을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제 물음에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인은 집이나 잘 지키면 돼.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 없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비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 이 사람도 회장 손바닥 위에 있구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설렘도 믿었던 감정도. 그날 밤 저는 홀로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윤비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윤비서 맞나요? 제 문자에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집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가 말했지만 발은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비서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윤비서. 제가 그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모님. 그가 제 이름 대신 호칭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엔 여자를 부르는 떨림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모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어요. 숨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제 손은 그의 어깨를 감쌌고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어요. 삑. 벽 모서리에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CCTV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윤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서재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비서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회장의 비자금 계좌, 횡령 내역, 그리고 윤비서가 몰래 모아온 증거들. 윤비서. 이게 뭐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그 사람 곁에 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모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건가요? 윤비서,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사모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죠. 사흘 뒤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의 비자금과 횡령 증거가 모두 드러났죠. 현관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회장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한 짓이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죠.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윤 비서, 네, 사모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당신은 나를 지키려 했고, 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난 나 혼자 서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서고 싶다는. 윤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사모님다운 선택이네요. 그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모님. 윤 비서도요. 그가 돌아서 걸어 나갔어요.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50이 넘은 나이지만 제 마음은 스물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구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